네, 질문을 받는 시간인데요. 저부터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적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후변화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닌가요? 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이제 적응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어, 사실은 온실가스를 당장 저희가 발생하는 걸 0으로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남아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온실기체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 메탄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이제 30년까지도 대기 중에 머무르고 그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100년에서 200년까지도 대기 중에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내가 온실가스 배출하는 걸 0으로 줄인다 그래도 이제 기존에 남아 있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후가 변하는 그 트렌드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가 바뀌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일어나고 그 영향들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게 이제 적응이기 때문에 이제 적응도 감축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예. 오늘 강의를 넘어서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플라스틱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포장재로 가장 많이 쓰는 게 플라스틱인데 그 다음이 이제 호일이기 때문에 호일에 대해서 많은 분이 질문을 해드렸는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호일을 바닥에 깔아서 오는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일도 가열했을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호일이 아니라면은 안전한 것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호일의 용도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이제 가열 용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음식은 좀 짜거나 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이 용출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알루미늄은 이제 중금속 중에서도 크게 해로운 물질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가열하는 정도로 사용하지 그걸 요리 용기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건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전자레인지에 호일을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이제 환경보건이 아니라 환경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요.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호일을 넣고 전자레인지 돌리다 화재 발생한 케이스를 이제 접한 적이 있는데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호일 사용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인데요. 천식을 가정에서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병원을 가봐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데 자가 진단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질환 자체에 대한 진단법 뭐 이런 설명은 좀 많이 못 드렸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라서 못 드렸는데 이런 게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사실 천식을 집에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네, 결국엔 병원에 오셔서 뭐 일종의 이제 자극 검사라고 좀 표현해나 제가 영어로는 좀 기억이 안 나지 한글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결국 가까운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천식이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의 조치들이 아까 제가 알레르기 질환 예방할 수 있는 수칙들 뭐 환기 뭐 그다음에 그런 알레르겐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고 그리고 약을 꾸준하게 쓰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천식 환자들에게도 운동은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수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노출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개인의 생활 습관 내지는 건강 행태를 개선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진단을 고민되면 병원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질문에 좀 답을 해보겠습니다.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실천 방법이나 관련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안내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오늘 오신 그 교수님들, 센터장님들 계시는 지역환경보건센터에서도 이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그다음에 기후변화 체험센터에 지자체들마다 기후변화 체험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센터들 가보시면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환경교육 센터들도 이제 각 지역별로 있는 것들을 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적응센터 홈페이지도 약간 있긴 한데 저희는 연구 중심이라 가지고 도움은 많이 안 될 수도 있고, 실천과 관련해서는 아니면 기후변화 센터라든지 아니면 세이브 더 칠드런, 뭐 월드비전, 적십자사,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같은 이제 다양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에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아까 잠깐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적응센터에서 이제 7월 3일까지 기후적응 아카데미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 들어오시면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영향들에 관련해 가지고 공부도 하실 수 있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적응대책 평가하는 국민평가단 활동으로도 연계하실 수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다양한 형태로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아까 제가 이제 그 라벨 읽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드렸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품 표시를 읽는 습관이 현실적 예방 도구지만 글씨가 작아 읽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쉽게 인지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아까 설명 중에 그 PT병을 들고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글씨도 작지만은 또 하나 문제가 생겨지면 에코바틀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라벨이나 이런 걸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표시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표시가 이제 투명하게 이제 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엔 이제 글씨 작은 것도 문제지만 이 투명한 플라스틱에 그 반사되는 걸 의지해가지고 읽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식약처하고 그 환경부에도 다 자문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민 여러분들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개선할 점이 없나를 고민해보고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집에 환경적 위해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나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집이 정말 안전한지 궁금하셔서 이런 질문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어떤 환경적 위해 요소를 궁금해 하실지 제가 이제 예상을 했을 때 아마 뭐 미세먼지나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뭐 라돈 이런 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튼 미세먼지 기준을 말씀드리면 여튼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지표가 우리가 뭐 통상 누가 방문해서 측정해주지 않으면 정확한 수치는 알기는 힘든데 이제 공기청정기나 이런 데를 보고 이제 간접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정도일 것 같고 그 외 다양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측정치들이 실제로 원한다면은 직접 측정을 방문하지 않으면 자가적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노출된 거를 이제 몸에서 흡수해서 대사를 하게 되잖아요. 대사를 하는 거에 대사 물질을 통해서 지표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근데 이거는 너무 또 전문적인 내용이라 여튼 네, 측정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뭐 하여튼 이런 거 정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후위기 실천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기는 쉽지 않고요. 아까 옥민수 교수님 말씀하신 뭐 대중교통 이용하기,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를 좀 덜 쓰고 내가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조금 더 움직이고, 뭔가 아껴 쓰고 기존에 많이 썼던 것들 좀 줄이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실천 방법의 기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즘처럼 더운 기간에는 물 좀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선글라스 사용하고 양산 쓰고 하는 것들, 그리고 에어컨 너무 세게 안 틀고 적정 온도 유지하기 정도의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 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간단한 질문일 것 같은데 뭐 비슷한 질문이 좀 있어가지고 이걸 선택을 해봤고요. 이제 개인의 생활 습관이 질병 예방 관리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내가 이제 건강에 미치는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뭐 그래서 오늘 환경적 요인 얘기했고 환경적 얘기도 있고 개인 행태 얘기를 했고 법제도 이런 정책들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통상 환경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건강에 봤을 때는 한 1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습관이 뭐
30에서 40%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오늘 강조를 개인 행태 개선까지도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또 질문으로 흡연 식습관 개선했을 때 환경성 질환의 발병률, 뭐 중증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연구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힘듭니다만 여튼 질환자들의 건강 행태를 개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런 거에 위험 요인 노출됐을 때 악화될 비율이 이제 30-40%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되게 강조드렸던 겁니다. 네. 네, 저희가 이상 준비한 것들을 다 이렇게 했고요. 오늘 세 분 이제 저 포함해서 3명 이제 강의를 했는데 유익해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좋았습니다. 좋았습니까? 네. 네. 앞으로 뭐 이런 좋은 기회를 또 마련해서 네. 국민들이 이런 수칙들을 잘 알아야 네. 우리가 노출 예방도 하고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시간 저희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